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투자 유튜브만 안 보면 중간은 간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운영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딱 그 구간이 고점 찍고 조정받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유튜브를 이렇게 해보니까 유튜브는 절대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저도 상승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호재들이 있었는지 막 쫙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또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자, 비트코인이 고점에 딱 있다는 거는 엄청난 호재들이 시장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을 쫙 하고 호재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고점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돈 투자해놓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있고 호재 엄청 풀려 있는데 허쉬라는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초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이 엄청 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서 저점 근처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안 그래도 유튜브 말 듣고 고점에 막 코인 사가지고 물려 있는데 허쉬라는 또 이상한 사투리 쓰는 놈이 나와가지고 바닥 잡힌 것 같다, 막 상승할 겁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대한 원망들이 또 저한테 다 쏠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악플들이 또 달리는 거고요. 제가 9월 9일 날도 54K에서 바닥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기억나는 댓글이 이제 니 같은 놈이 사회의 암덩어리다. 니 같은 놈들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렸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때가 단기적인 바닥이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느낀 건 유튜브를 하려면 그냥 분위기에 맞게 가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상승할 때는 왜 상승했는지 그런 거나 계속 알려주고, 하락할 때는 이제 악재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래야 별 탈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조금 본인 관점대로 막 이렇게 했다가는 욕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힘이 들어진다. 그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저점하고 고점하고 되게 잘 잡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매번 다 맞춘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 짧은 파동에서 관점이 틀렸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사과를 탁 이렇게 하니까요, 또 오만때만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이제 맞은 척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고, 유튜브는 좀 그렇게 운영을 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랑은 좀 안 맞다. 예, 저는 제 관점 공유하고 뭔가 제가 좋은 이슈들 이렇게 찾으면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뭐 이러고 싶었는데, 유튜브는 그렇게 운영해가지고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예, 그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딱히 영상 업데이트를 제가 많이 안 할 거예요. 예, 그러고 일단 당분간은 좀 쉬다 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상승을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유튜브에서는 엄청난 호재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올 거니까요. 굳이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쉬다가 오려고요. 예, 쉬다가 올 생각입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되게 뭐 큰 악재가 있거나 뭐 하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중간에 또 영상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해 준다 그러면 저는 뭐 영상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할 생각이에요. 예. 자, 지금부터는요, 유튜브에 엄청난 썸네일들이 계속 막 올라올 거예요. 뭐 엄청난 상승이 온다, 뭐 폭발 직전이다, 혁명이 일어난다, 뭐 폭등이다, 뭐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서 상승에 관한 엄청난
썸네일들이 제목들이 막 영상들이 올라올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또 상승을 하면 뭐 알트코인 폭등이 또 시작된다고 할 거고 어떤 코인 뭐 1000배 간다 이런 영상이 막 올라오면서 또 비트 투자자들한테 이제 알트를 사고 싶은 막 그런 포모를 일으키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막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시장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엉덩이가 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이런 조정 구간에 막 유튜브 보면서 특정 이슈에 샀다 팔았다 이랬던 사람들 지금 시드 다 갈리고 없어요. 시장 떠난 사람들이 태반이고, 지금 그래도 자기가 보유하고 고점에 물렸더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진득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상승장에는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유튜버들이 뭐 상승합니다, 엄청난 상승이 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코인을 매수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때는 그 유튜버들을 욕해도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넘어가고 1억 3천, 1억 5천 되면 아, 그때 유튜버 말 듣고 사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그 유튜버들이 또 막 알트 추천하고 뭐 막 그러면요, 또 포모에 막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획은 지금부터 좀 세워 놓으시라. 언제쯤에 익절을 할지, 부분 익절을 할지, 아니면 전략 매도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아니면 장투로 가지고 갈지 지금쯤에 이렇게 계획을 조금 세워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54K의 저점이 딱 잡혔을 때 52K까지 떨어졌었나요? 그때 바닥이 잡혔을 때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유튜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는 사람도 잘 없어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이제는 막 엄청난 상승을 외치죠. 큰 근거도 없으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해 보니까요, 정말 정작 중요한 호재들을 알려주는 유튜브는 사실 없더라고요. 네, 진짜 없더라고요. 그냥 코인니스에 있는 기사들 그런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경제지표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아나운서 같은, 기자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앵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진짜 투자자로서 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예. 자, 보시면은 제가 바닥이 잡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댓글 16개 달렸어요. 이 중에 절반은 제가 대댓단 거니까요. 이거 보고 반응해가지고 뭐 괜찮은 댓글 달았던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근데 악플은 20개 넘게 달렸거든요. 자, 지금 알트코인이 막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 비트도 상승했지만 알트가 오랜만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때 제가 올렸던 게 9월 13일 날 한 2주 전이죠. 11일 전. 예, 그때 올렸던 영상이 SEC 조사 착수, 미국 의회가 SEC를 조사한다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때 댓글 보시면 2,700명 봤고요. 평소보다 절반밖에 안 봤어요. 그죠? 그리고 댓글도 13개 달렸어요. 제가 대댓단 거 제외하면 이것도 10개 이하로 달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최근에 BNI 멜론은행, 예, 뉴욕 멜론은행이 이제 SAB 121 회계 지침을 우회하는, 무효화시키는 뭐 그런 승인을 받았다, 뭐 요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비트코인 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암호화폐 기업들, 알트코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사 착수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SEC가 막 그런 거 승인하고 지들이 재판에서 뭔가 알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디지털 증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랬던 걸 게리 겐슬러가 실수였다 사과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조사 들어오고 청문회하고 하니까 지금 조금 이제 좋게 바뀌는 거라고요. 그럼 알트코인은 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요. 근데 정작 알트코인이 왜 상승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점 대비 20%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엄청난 상승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거의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이제 뭐 전면전이 펼쳐질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직접 쳐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공격들을 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동 이슈도 지금 또다시 화제가 긴장감이 또 고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대선 전에 이란이 어떻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중동 이슈가, 전쟁 이슈가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 명쯤은 얘기를 해주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작 중요한 내용들 유튜버들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뭐 어떤 호재 떴다고 해서 거기에 포모를 일으키면서 매수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을 이해하고 수익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튜브 시청 안 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래요.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 뭐 이제 예전부터 사이클 이해하면서 조금씩 투자해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안 봐요. 보더라도 어떤 거 보냐면, 그냥, 시장의 상황을 봐요. 유튜버들이 전부 다 상승한다 외치고 막 신규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고점을 잡으려고 그렇게 유튜브를 보지, 유튜브 말 듣고 유튜브가 올라간다네 사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기존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조금 빠져야 될 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 펌핑하고 나면 알트 펌핑이 온다, 이딴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예. 자, 2021년도 비트가 고점을 찍었던 게 11월 8일이에요. 그때 고점을 찍었거든요. 자, 솔라나 최고점이 11월 6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11월 8일이었어요. 리플도 11월 8일이었어요. 체인링크 11월 10일이었어요. 도지코인 10월 28일이었어요. 네, 고점이. 비트 상승하고 알트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유튜버들 말 듣고요, 비트 이제 하락 시작하네 이러면서 이때 알트로 갈아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비트는 반토막 나는데 알트들은 80%, 90%, 95% 빠졌어요. 예. 그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비트가 하락하고 뒤늦게 펌핑한 알트가 있어요. 어떤 알트였냐? 샌드박스랑 뭐 하이브였어요. 그 당시에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엑시인피니티 막 이런 코인들 있죠.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코인들. 왜냐면 그때 코로나라 가지고 외출 금지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좀 메타버스 이러면서 가상세계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테마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이 왔던 거예요. 11월 8일 날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했죠. 고점 찍고. 그때 비트는 하락하는데 11월 8일 날 요때부터 해서 샌드박스는 쭉 막 올라줬거든요. 예. 그때 사람들은 지켜봤죠. 근데 이게 막 2,000원 하던 게 3,000원 되고 4,000원 되고 5,000원 되고 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고점에 물렸으면 10,000원 고점 찍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3분의 1 됐어요. 네. 3천 몇백 원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봤더라도 여기서 알트로 갈아탔다가는 70% 마이너스 봤다고요. 일주일 만에. 이거는 그냥 설거지인 거예요. 비트가 상승하고 나서 알트가 상승한다가 아니라 그냥 설거지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샌드박스가 유통량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거지, 비트 떨어지고 사람들, 물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알트 욕심내게 만들려고 여기서 펌핑 막 주는 거예요. 마켓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 다 태워놓고 엄청난 폭락 주는 겁니다. 지들 물량 다 팔아먹고. 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렸던 게 샌드박스잖아요. 2021년도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거, 웹3,
웹3의 시대가 온다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막 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친 폭락을 했어요. 고점 4천 몇백 원 찍고요. 일주일 만에 이것도 뭐 천 몇백 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60% 70% 하락을 줬다고요. 일주일 만에. 여기서 사람들 다 물려가지고 수익 봤던 거 다 다시 뱉어냈어요. 그러고 손해나고 물려 있는 거예요. 자, 요번 불장에서도 한번 느껴보셨던 거 있잖아요. 알트코인들 한 4월달, 뭐 5월달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쭉 빠지면서. 근데 혼자 올라갔던 것들이 있어요. 페페코인, 민코인도 조금 올라갔고요.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었죠. 온도 엄청 핫했잖아요. 그죠? 다른 알트들 다 빠지는데 지 혼자 5월 말부터 막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블랙록 묻었다 이러면서 RWA 이러면서 사람들이 온도 또 많이 탔어요. 딱 상장했을 때, 요 업비트에 상장했을 때가 6월 14일이거든요. 6월 14일 날 업비트 상장했다고 요때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폭락을 맞았다고요. 다른 알트 사놨다가 반토막 났는데 온도 오르는 거 보고 온도로 갈아탔는데 온도에서 또 반토막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가 4분의 1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설거지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비트 펌핑 오고 나서 알트 펌핑 온다 이러면서 비트 하락할 때 괜히 알트 들어가지 마세요. 훨씬 더 큰 하락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지금 뭐 다들 2억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비트코인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승을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2억을 보고 있더라도 2억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억에 만약에 내가 익절을 했다. 그러면 제발 익절 후에 더 높은 가격에 재진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매수 잘 해놨다가 일정 부분 2021년도에도 뭐 2천만 원에 매수했다가 3천만 원 가고 4천만 원 가니까 매도했어요. 2배 먹고 나왔는데 거기서 5천, 6천, 7천 가니까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 맞고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불장에도 만약에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목표한 금액이 왔다라고 하면 그냥 뭐 이게 4억이 가든 5억이 가든 10억이 가든 신경 쓰지 말고 매도하라고요. 예, 매도하는데 제가 예상보다 훨씬 큰 상승이 왔다라고 말하는 건 일정 시드는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 2억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항상 옛날처럼 반복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2억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큰 펌핑이 와줬으니까 그러니 괜히 2억에 전량 매도했다가는 다시 가격 상승하면 재매수 들어간다고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일정 비율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는 걸 추천드린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는 항상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2억에서 익절을 했다. 그리고 일부 시드를 남겨놨다. 그런 건 몇 년 하락하더라도 몇 년 들고 가면 다시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게 오니까요. 2억에서 더 올라가면 좋지만 2억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현금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락할 때 다시 분할 매수하면서 물량 좀 늘려 가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물렸더라도 비트는 버티면 돼요. 비트는 그냥 내가 뭐 투자 잘못했다 생각하고 버티면 항상 다시 상승을 줬는데요. 시총이 낮은 락업 물량이 많은 유통량이 얼마 안 풀린 그런 코인들은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예.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넘어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직도 300 몇십 원이거든요. 하이브 4,000원 넘었는데 지금 200 몇십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은 9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물렸더라도 내가 잘못 물렸더라도 몇 년 안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줬으니까 비트코인은 물려도 괜찮다. 근데 비트코인 물려가지고 이거 한번 살려보겠다고 욕심내가지고 알트 들어가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냥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올리고 나서 당분간은 좀 쉴 거니까 잠수 탈 거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잠수를 좀 탈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유튜브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내용들은 어지간하면 듣지 마라. 왜냐면 그들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 그냥 분위기 타서 어그로 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은 절대 듣지 마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갔었다. 항상 개미들이 붙고 신규 투자자들이 붙고 막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엄청 많이 일어나고 하면 거품이 끼기 때문에 적정선은 2억일지라도 여기서 거품이 껴버리면 단기간에 3억, 4억 가는 건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익절을 하고요. 목표 됐을 때 익절을 하고 일정 시드만 좀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이 만약에 미국의 규제가 좀 풀릴 것 같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미 모든 게 다 나온 상태에서 알트를 매수하지 마시고 욕심이 좀 나신다 하면 지금 알트를 매수하는 게 낫다. 괜히 더 올라가지고 여기서 2배, 3배 펌핑 됐는데 그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지금 이제 규제가 풀리고, 왜냐면 비트 상승하면 알트는 무조건 같이 상승하거든요. 단 이번 사이클에서의 차이는 지금 미국에서 규제를 엄청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게 변수긴 한데요. 그러니까 SEC가 규제가 조금 풀릴 것 같고 트럼프 당선돼서 뭔가 이제 초크포인트 2.0 완화될 것 같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정 비율은 알트를 지금 매수하는 게 낫다. 괜히 늦가기에 몇 달 뒤에 이미 2배, 3배 펌핑 돼 있는데 그때 들어가지 마시고, 알트코인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트를 살지 말지는 지금 결정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괜히 2-3배 펌핑한 거 사지 말고. 왜냐면 알트 하락은 진짜 일주일만 해도 70%, 80%, 90% 떨어질 수 있는 게 알트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예. 끝이 났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 익절했으면 코인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포모에 다시 재매수, 더 높은 가격의 재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 그냥 고점 확인하고 하락했을 때 거품 빠지고 하락했을 때 그때 천천히 다시 매수하면 된다. 비트코인은 10년, 20년 계속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조금 쉰다고 해서 섭섭해 하실 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도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매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접는 건 아니에요. 좀 쉬다가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쉬는 동안 제가 올해 2월 달에 전자책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 판매 목적으로 쓴 건 아니고 그거 무료 배포용으로 한 500분 정도 배포를 했고요. 지금 그걸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할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붙이고, 쉬는 동안 그거 지금 제가 좀 책을 좀 수정해서 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무료 배포를 또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승장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1억 넘어가고 막 1억 5천, 막 1억 3천,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되면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무료 배포 좀 하고, 그렇게 좀 읽어보시라고. 이건 뭐 돈 주고 팔 생각은 없어요. 제가 무슨 진짜 어마어마한 작가도 아니고 돈 받고 팔 수준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책을 만든 거니까 그거를 쉬는 동안 좀 만들어 가지고 무료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제가 좀 쉬다가 나중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